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SQLD 파트 4-2까지 해서 SQL 활용까지 마무리를 지었죠. 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혹은 실습적으로 이제 자격증에서 이제 나오는 챕터 중에서 마지막 장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공부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SQL 최적화의 원리,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SQL문을 치면 쿼리문을 치면 DB 엔진에서 그것을 빨리 응답 속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최적화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SQLD 여기에서 최적화의 원리 같은 부분은 여기에서도 보셨다시피 SQLD 시험에서는 SQL 기본과 SQL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애초에 드렸고요. SQLP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프로페셔널이 붙는데 이 SQLD를 따시고 난 다음에 2년간의 실무 경력과 뭐 이러한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적화의 원리 같은 경우는 SQLP 시험을 중심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제가 시험을 쳤을 때도 역시 한 두세 문제 정도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만큼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QL 기본과 활용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뭐 이 부분을 패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패스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SQLD 기본과 SQL 활용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다면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반드시 그거는 네 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다면 이 부분은 패스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QLD 시험에서는 SQL 최적화의 원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 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최적화의 원리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옵티마이저라든지 뭐 그리고 뭡니까? 이스큐션 플랜, 실행 계획, 그리고 옵티마이저의 종류, 뭐 규칙 기반이 있고 비용 기반이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시험을 쳤을 때는 옵티마이저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옵티마이저는 앞에서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할까 싶어서 아마 애초에 1장인가 2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SQL 쿼리문을 처리할 때 최적화된 경로로 이제 시간을 이제 코스트를 덜 적게 잡아먹으면서 최적화된 경로를 지정해주는 오라클 엔진이 하는 일 역할을 우리가 옵티마이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울러 실행 계획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쿼리를 쳤을 때 이게 어 비용적으로 통상적으로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는데 그 비용 중에서 시간이죠. 비용은 그 실행 계획에서 비용에서 얼마만큼 짧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엔진이 잡아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의 종류 그리고 인덱스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덱스는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속도를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일종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물론 장점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덱스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뭐 주인덱스, 보조인덱스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은 시간이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이 인덱스는 옵티마이저보다는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인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이 개념, 이 개념, 이 개념, 그리고 특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모르시면 암기라도 하셔서 시험을 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물론 제가 뭐 아는 데까지 제가 경험했던 데까지 공부했던 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역시 실습적인 부분은 비록 다른 SQL 기본과 활용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이론적인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유의하시고 정리를 조금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볼 거는 정의와 특징 그리고 이제 생성하는 방법 뭐 이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이거는 SQLD 시험에서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하죠. 자,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아이고. 옵티마이저라는 거. 옵티마이저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SQL 개발자가 그러니까 DBA나 아니면 DB에 관련된 초급자나 중급자나 고급자가 개발을 했을 때 SQL을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할 때 이 옵티마이저라는 놈은 SQL문을 도대체 엔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게 된다. 즉, SQL 실행 계획. 다시 말해서 Planning, Execution Planning. 뭐 똑같은 말이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SQL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떠한 연산자를 사용하든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값을 잡든 어떤 범위 검색을 할든 이런 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SQL 디벨로퍼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옵티마이저는 SQL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SQL을 실행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 이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오라클 엔진이 옵티마이저가 어떠한 선택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죠. 그죠?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서 그 어떻게 수행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 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떠한 특정값 검색을 했구나. 그리고 어떤 거는 범위 검색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SQL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성능이 달라지겠죠. 뭐 아무리 10, 20, 30, 40 동일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쿼리문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라클 엔진이 이제 그 옵티마이저의 경로, 그러니까 옵티마이저 실행 계획이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옵티마이저의 실행 계획은 SQL 성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실행 계획에 따라서 SQL의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맞게끔 만약에 같은 값을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놈은 2초가 걸리고 어떤 놈은 0.5초가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0.5초가 걸리는 뭡니까? 옵티마이저를 실행 계획으로 잡는 그러한 쿼리문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일종의 튜닝의 기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튜닝의 기법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라클이 아니라 DB를 좀 만질 줄 아실 때, 그리고 좀 다룰 줄 아실 때, 그때 이제 뭔가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 그럼 그 쿼리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실행 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다르게 쿼리를 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튜닝이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응답 속도를 완전히 낮출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단 0.001초라도 짧게 가져가면 그게 수만 명이 몰리든 이렇게 되면 응답 속도는 어마무시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확 실제로 와닿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잘하고 그리고 SQL을 잘 짰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느린 부분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고 이러면 우리가 파티션을 배웠다시피 파티션에 따라서 그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공간이 조금씩 분할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튜닝의 기법을 거기에다가 더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좀 응답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특징입니다. 특징은 옵티마이저는 데이터 딕셔너리, 즉 다시 말해서 테이블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레코드의 집합들을 의미를 하죠. 데이터 딕셔너리에 있는 오브젝트의 통계, 그리고 시스템 통계 등을 정보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쿼리를 치는데 거기에 만약에 10건이 있는 것과 100건이 있는 것과 10,000건이 있는 것 이거에 따라서 뭡니까? 그러한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해서 예상되는 비용, 즉 응답 속도를 의미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상되는 비용을 산정을 먼저 해요. 옵티마이저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경로를 선택을 해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주고 응답을 해준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여러 개의 실행 계획 중에서 최저 비용, 즉 응답 속도가 가장 낮은 그러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선택해서 SQL을 실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고,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빨간색으로 했는 거 제가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를 좀 하신다면 옵티마이저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답형 형태로 많이 나오고 혹은 이와 같이 뭡니까?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의 특징들을 말해라. 아니, 틀린 것은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욱더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될 겁니다. 그죠? 예.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옵티마이저가 왜 필요하냐? 필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SQL 개발자가 작성한 SQL문이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라고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번 보시죠. EMP 테이블에 있는 지금 동그라미가 좀 크다, 그죠? 예, 동그라미가 좀 크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차집합을 구하고, 아니, 교집합을 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서 골라내고 있고, 그리고 DPT 테이블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AND 연산을 하고 있어요. AND 연산은 이거를 먼저 읽든 이거를 먼저 읽든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OR 연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between and 연산이라든지 이러한 연산을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QL 실행 구조가 이렇게 되고요. 자, 위에 예를 보게 되면 EMP 테이블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EMP 테이블에서 찾은 행과 동일한 것을 DPT 테이블에서 찾는다. 왜? AND 연산이고 교집합을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종 결과 집합을 패치, 인출을 하죠. 예,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앞에 예를 보면 건수가 많은 EMP 테이블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DPT 테이블을 읽으면 불필요하게 비교 횟수가 증가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비록 엔드 연산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EMP 테이블에 한 10,000건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EMP 테이블에 10,000건의 데이터를 먼저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정보, 시스템 통계를 우리가 먼저 본다고 했잖아요. 옵티마이저는. 그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DPT 테이블은 한 5건밖에 안 돼. 그런데 5건을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거를 먼저 읽고 이거와 비교해서 5개와 동일한 교집합을 구한다고 가정을 하죠.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간에. 그러면 10,000개를 읽는 동안 코스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5개를 읽는 동안 또 코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10,000개를 읽는 동안 코스트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5개를 읽을 때도 코스트가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개를 먼저 읽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5개를 먼저 읽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교집합을 구할 때는 이거를 먼저 읽든 이거를 먼저 읽든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동일한 걸 구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거를 읽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비교 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만약 DPT 테이블 건수가 작은 거예요. 그죠? DPT 테이블을 먼저 읽고 EMP 테이블을 읽게 되면 비교 횟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죠? 예. 이건 아주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 SQL문은 어차피 AND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집합을 먼저 읽든 큰 집합을 먼저 읽는 것과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옵티마이저가 선택을 하겠지만은 이 옵티마이저가 있어줌으로써 산정을 할 때 이거를 먼저 읽는 것보다는 이거를 먼저 읽어서 이거와 5개만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거를 비교를 해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훨씬 더 이거를 다 읽고 메모리에 적재를 시켜놓고 비교를 하는 그러한 코스트 비용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이러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만약 옵티마이저가 비효율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SQL 개발자가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 즉 튜닝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때 옵티마이저에게
실행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힌트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해서 여기에 우리가 룰을 정해 줄 수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힌트를 주게 되면 이 힌트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옵티마이저가 수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옵티마이저가 필요한지 한번 봤어요. 그죠? 예. 그래야 우리가 최적의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코스트 비용도 줄어들고 응답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그러한 뜻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예.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옵티마이저의 실행계획 확인입니다. 자, 옵티마이저는 SQL 실행계획에서 통상적으로 플랜 테이블에 저장이 다 되어 있어요. 플랜 테이블에. 그래서 SQL 개발자는 플랜 테이블을 조회해서 실행 계획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플랜 테이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하나 따로 만듭시다. 자, 컨트롤 N이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SQL 작업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랙티스 14가 되겠네요. 프랙티스 다시 14.sql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플랜 테이블 즉 실행 계획이 들어있는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 계획이 들어있는 테이블 조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DESC를 이용하도록 하죠. DESC 플랜 그리고 플랜하고 우리가 뭐였습니까? 플랜 그리고 테이블이죠. 언더바 테이블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하니까 자, 결과가 스크립트 출력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 계획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스탠다드 아이디, 플랜 아이디, 타임 스탬프, 뭐 리마크 등등 오브젝트부터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렇게 파티션 바이, 뭐 파티션 스타트, 스탑,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앞에서 봤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행 계획이 다 결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플랜 테이블을 우리가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 봤고요. 자, 가장 편리하게 우리가 실행 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은 SQL 디벨로퍼에서 F10번이라는 단축키 혹은 계획 설명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에서 select asterisk from EMP 그냥 단순하게 EMP 테이블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테이블 액세스를 했는데 EMP 테이블이 되고요. 오브젝트 네임은 그리고 옵션이 지금 풀이 됐어요. 이거는 테이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EMP 테이블에 14개의 카디널리티가 들어가 있는 거 이해를 하고 그리고 코스트 비용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쿼리를 실행을 했을 때 실행 계획이 된다. 여기서 테이블 액세스를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EMP 테이블에서 모두 데이터를 다 읽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이블 풀 스캔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뒤에 어차피 가면 나오는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닫고요. 자, 아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실행 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실행 계획 확인. 단축키로는 제가 F10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select asterisk from emp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이렇게 이제 질의의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가보시면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요게 이제 갖다 대보면 계획 설명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F10번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계획 설명이라는 탭이 뜨면서 자, select statement 해서 table access, emp 그리고 full table scan을 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밑에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굳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겠죠? 단지 이게 EMP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셀렉터를 통해서 아스타리크를 통해서 다 긁었을 때 풀 테이블 스캔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한 개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by TBL이 있죠. 그죠? by TBL. 이것도 역시 실행을 했습니다. 12개가 나왔죠. 그리고 F10번을 눌러보시면 얘도 역시 풀 테이블 스캔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풀 테이블 스캔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가장 편리하게 실행 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F10번 계획 설명을 클릭을 하면 이게 풀 테이블 스캔을 했는지 뒤에 나오는 레인지 스캔을 했는지 아니면 유니크 값을 특정 값을 스캔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같은 이제 나타낼 때 나중에 이거 말고 복잡한 쿼리를 쳤을 때도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DESC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누락된 키워드가 돼서 얘는 지금 DESC이기 때문에 셀렉트를 하지 않고 뭐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셀렉트하고 아스타리크하고 from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긁었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F10번을 눌러보면 얘도 역시 풀 테이블 스캔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시스템 DB 밑에 플랜 테이블이 오브젝트 네임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옵티마이저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추후에 좀 더 고급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부분을 다룰 때 특히 튜닝을 할 때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코스트가 얼마가 걸리며 이거를 코스트를 잘 봐야 되겠죠. 이게 줄어드는지 아니면 늘어나는지 단 여기서 1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옵티마이저에 대한 내용과 실행 계획에 대한 내용까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옵티마이저의 종류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제 밑줄을 쳐놓은 거, 글자를 나타낸 거, 그리고 정리를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 단 두세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도 아쉽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보면 아 이게 옵티마이저라는 걸 아는데 놓치면 그만큼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그거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이어서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